저는 이변이 없는 한 4위 이내 성적은 뭐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변이 없는. 우승 경쟁 할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9월 이달의 선수와 감독을 싹쓸이했죠. 일단 토트넘 무섭습니다. 강력합니다. 아스날이 지난 고생하던 여러 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스날도 발전해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분명히 좀 공포감을 주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봤을 때 빠지는 자리, 이른바 그 전문 용어로 구멍. 구멍. 구멍이 별로 없는 스쿼드인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카리오 골키퍼부터 양쪽에 우도기 포로 선수 다 제 몫을 하고 여기에 이제 로메로 선수는 잘 데려왔던 선수인데 파트너가 이제는 미키 반더벤이 파트너가 됐고 비수마 사르 이런 선수들은 이제 자신들의 갖고 있던 능력을 본연의 그 능력을 발산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제임스 매디슨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절묘한 찬스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애초에 레스터에서 올 때의 기대치보다도 더 절묘한 플레이를 연발해주고 있고 여기에 솔로몬 선수 물론 이제 장기 부상이 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솔로몬 선수에다가 또 브레넌 존슨 선수 데려왔고 쿨루셉스키 그대로 있고 손흥민 선수 있고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보면 빠지는 포지션이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르 같은 선수도 이제는 한 단계 올라왔다는 그런 전제라면 거의 비는 포지션이 없다. 물론 이제 토트넘 팬분들은 선수층의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선수층의 걱정은 아스날도 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도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맨시티도 지금 충분한 선수층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로드리 빠져버리니까 벌써 바로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트넘 팬분들이야 선수층 문제를 좀 우려를 하시겠지만 일단 11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빠지는 구석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토트넘 지금 멤버 구성이 상당히 기동력과 팀 스피드가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당연히 훨씬 더 포지티브한 전술, 여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어떤 빌드업 능력, 여기에 또 찬스를 만드는 지역에서의 메디슨, 손흥민, 그리고 윙백이랄지 또 중앙 미드필더들을 통한 연계 플레이의 능력,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지금의 토트넘은 기동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이어 같은 굼뜬 선수가 일단 사라졌고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나중에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이어 같은 선수 사라져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다른 팀들에 비하면 이른바 그 노장 선수가 별로 없어요. 토트넘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오히려 30 넘은 선수가 상당히 베테랑으로 보일 정도로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전체적인 스쿼드 면에서도 기동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게다가 토트넘에게는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유러피언 컴퍼티션을 뛰고 있지 않죠. 그렇죠. 게다가 또 카라바오컵은 또 탈락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토트넘이 앞으로 소화해야 될 경기 수도 사실 맨체스터 시티도 챔피언스 리그를 하면은 분명히 영향을 받고요. 그 아스날 같은 팀 보세요. 벌써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조에서는 분명히 아스날 전력이 가장 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경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서 토트넘은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강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멤버 구축이 아주 잘 돼 있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했던 선수들 능력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들어와서 다 발현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전체적인 스쿼드가 기동력적으로 상당히 좋은 스쿼드이고 여기에다가 또 유럽 대항전을 뛰고 있지 않다는 강점까지 결부가 돼서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적인 면, 전술적인 면, 움직임적인 면 이런 데서도 좋지만 기본적인 일단 구성 자체가 저는 지금 토트넘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토트넘 1위는 물론 이제 리버풀전의 그 정말 역대급의 오심 이제 그것을 비롯해서 그런 운이 안 따른 건 아니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그거 제외하고라도 공포의 대상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제 스타일도 정말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답답한 축구에서 정말 트렌디한 축구로 바뀌었고 그리고 스쿼드도 다이어나 요리스나 이런 구멍에 가까운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멍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좋은 상황 같거든요. 이러면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이라던가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좀 생긴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변이 없는 한 4위 이내 성적은 뭐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변이 없는 한? 네, 네. 거의 그건 90% 이상 저는 4위 이내 된다고 보고 우승 경쟁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 경쟁권 안에 예를 들어 내년 한 뭐 2월, 3월 이때까지도 저는 토트넘이 네. 충분히 우승 경쟁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승을 한다까지는 아닐지 그쵸. 모르지만 네. 우승 후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 2, 3등 토트넘,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요 세 팀이 우승 경쟁을 꽤 장기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 팀 나름대로 다 지금 불안 요소가 있고 네. 다 지금 뭐 안타까운 부상자도 있고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쵸. 그럼에도 저는 이 세 팀은 우승권에서 계속 경합하면서 버티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토트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게 9월 달에 아스날과 리버풀을 만나는 그 두 경기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아스날과 리버풀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래도 이 팀이 뭔가 제대로 된 상대를 못 만났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죠. 그런데 아스날과 리버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 팀에 위닝 멘탈리티가 생긴 것과 같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꾸역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꾸역승이 어쨌든 우승 경쟁이나 순위 경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토트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이제 맥이 같은 건데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쉽사리 지지 않을 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중계했지만 그 카라바오컵에서 왜 승부차기로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90분에 진 거는 아니죠. 맞아요. 네, 90분에 진 거는 아닌데 그 승부차기에서 너무 어이없는 이제 패배. 그러니까 거의 그 승부차기의 모든 장면들이 거의 이른바 그 재방송 리플레이 틀듯이 계속 이제 골을 허용하는 맞아.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90분에 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토트넘이 지금의 멤버 구성과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페노님께서 말씀하신 또 팀 전체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어떤 자신감,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상대와 부딪혀도 저는 잘 안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리버풀전이 사실은 토트넘으로서는 그래도 고전한 경기인데 뭐 오심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없고 리버풀 뭐 퇴장 안 나왔다 치더라도 밀리긴 했겠지만 토트넘이 그렇다고 쉽게 졌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과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도 아스날이 이기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물론 이제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니까 그런데 나가서 외부의 강팀들과 뭔가 자신을 테스트해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적어도 저는 잉글랜드 안에서 경기할 때 여간에서는 잘 안 질 스쿼드와 전술과 분위기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 토트넘 선수들 지금 골 터지는 걸 보면 손흥민, 메디슨이 중심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만 터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루튼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나리오였는데 또 반더벤 선수가 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토트넘은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기반이 스쿼드 면에서도 지금은 돼 있는 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승 경쟁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저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토트넘하고 이제 또 아스날도 또 붙겠지만 굉장히 이제는 무서워요. 저 팀 쉽게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맨시티도 아스날을 이제 약간은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신첸코, 제주스 보내지 뭐 해갖고 보냈다가 보낸 다음에 이제 발등을 찍히니까 이거 무섭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스날로는 안 보내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아직도 부족한 팀이에요. 약간 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팀이 이 팀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진짜거든요. 아니 인정한 지는 오래됐죠. 왜냐하면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밑에 있었던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인정한 지는 이미 오래됐거든요. 인정한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그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본연의 위치로 왔구나 이제. 그래 아스날이 더 좋은 축구를 하면서 토트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본연으로 돌아왔다 했었는데 올 시즌 다시 보니까 또 무섭다. 다시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모습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경기를 보시는 것도 즐겁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보시는 게 매우 즐거우실 것 같은데 아마 이 토트넘 얘기는 계속하게 될 거니까
또 다음 달에 한번 토트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셔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